몸은 예전 같지 않은데 마음은 여전히 30대입니다. 이건 나만 그런가요? 우리 모두는 아마도 겉모습과 내면의 시차가 만들어내는 이 묘한 불일치 속에서 살아가고 있거든요. 30살의 패기를 기억하는 우리의 마음은 아침에 눈을 뜨면 당장이라도 철야 후 마신 뜨거운 커피 한 잔으로 하루를 시작할 준비가 되어 있어요. 하지만 정작 몸은 간밤에 무슨 전쟁이라도 치른 것처럼 무거운 이불처럼 느껴집니다. 분명 어제 저녁까지만 해도 내일은 꼭 새벽 운동을 하겠다고 다짐했지만 아침에 굳은 허리와 천근만근 같은 다리를 마주하면 그 다짐은 희미한 꿈처럼 사라집니다. 친구들과의 모임에서는 아직도 격렬했던 젊은 시절의 에피소드를 꺼내며 호탕하게 웃지만 문득 거울에 비친 내 모습은 그 시절의 나와는 사뭇 다른 사람인 듯 느껴져요. 흰머리가 늘고 잔주름이 깊어지고 거울 속에 내가 낯설게 느껴지는 순간이 잦아집니다. 특히 걷잡을 수 없이 빠르게 지나가는 시간을 체감할 때는 더욱 그래요. 달력은 훌쩍 10년, 20년의 세월을 뛰어넘어 버렸는데 내 안에 나는 여전히 가장 찬란했던 그때에 머물러 있는 것 같습니다. 마치 몸이라는 낡은 차체에 최신형 엔진이 들어있는 것처럼요. 이 엔진은 언제든지 시동을 걸고 싶어 하지만 차체가 버텨줄지 항상 불안한 마음이 드는 거죠. 우리는 왜 이토록 몸과 마음의 속도 차이를 느끼는 걸까요? 단순히 나이 들미라는 단어 하나로 설명하기엔 이 느낌은 너무나 복잡하고 생생합니다. 젊은 시절 꿈꿨던 목표를 아직 이루지 못한 아쉬움 때문일까요? 아니면 여전히 세상에 대한 열정과 호기심이 넘치는데 육체적인 에너지가 그것을 따라주지 못하는 데서 오는 안타까움일까요? 혹시 여러분은 이 차이를 메꾸기 위해 어떤 노력을 해보셨나요? 그 노력들이 어떤 결과를 낳았는지 궁금합니다. 지금부터 우리가 느끼는 이 불가피한 몸과 마음의 엇박자의 원인을 깊이 파헤치고 우리가 이 딜레마를 어떻게 극복하고 조화롭게 살아갈 수 있을지 함께 찾아 나설 거예요. 그럼 내면의 젊음을 지키면서도 현실의 육체를 존중하는 삶은 과연 가능할까요? 우리의 내면은 여전히 꺼지지 않는 불꽃을 품고 있습니다. 바로 이 불꽃, 젊은 시절의 열망과 욕구가 몸의 한계를 뛰어넘으려 할 때 비로소 흥미로운 갈등이 시작됩니다. 마음은 이 나이가 되어도 여전히 세상에 보여주고 싶은 무언가가 있고 해내고 싶은 일들이 태산처럼 많거든요. 늦었다고 생각할 때가 가장 빠르다고 누가 그랬던가요? 우리의 마음은 그 말을 증명하고 싶어 안달이 나 있습니다. 이 갈망은 보통 아주 일상적인 순간에 터져 나옵니다. 예를 들어 퇴근 후 지친 몸으로 TV를 보다가도 갑자기 화면 속에서 열정적으로 새로운 기술을 배우는 동년배의 모습을 보면 가슴이 쿵 내려앉습니다. 나도 저렇게 할 수 있는데 하는 자극과 함께 잊고 살았던 젊은 날의 꿈이 솟아오르는 거죠. 몇 년 전부터 배우고 싶었던 외국어, 시도해보고 싶었던 창업, 아니면 젊은이들처럼 자유롭게 떠나고 싶었던 배낭여행까지. 마음은 온갖 할 수 있다는 가능성으로 가득 차오릅니다. 특히 우리의 마음은 새로움에 목말라 있습니다. 익숙함에 안주하고 싶지 않다는 강한 저항이 내면에 있거든요. 몸은 편안한 소파에 앉아 습관처럼 보던 드라마를 원하지만 마음은 최신 트렌드를 따라가며 새로운 지식을 습득하고 젊은 세대와 소통하고 싶어 합니다. SNS에서 활발하게 활동하는 청년들의 모습을 보며 우리의 젊은 마음은 나도 저들과 함께 소통하고 영향을 주고 싶다는 강력한 욕구를 느낍니다. 이 욕구는 단순한 부러움이 아니라 나라는 존재가 아직 세상에서 유의미하다는 것을 증명하고 싶은 본능적인 갈망입니다. 이러한 내면의 외침은 결국 우리를 움직이게 만듭니다. 이대로 주저앉기엔 너무 아깝다. 내 젊은 마음을 이대로 늙게 둘 수는 없다. 라고 외치면서요. 하지만 문제는 이 마음의 속도와 몸의 현실적인 능력이 충돌한다는 점입니다. 마음은 20대의 속도로 뛰어들고 싶지만 몸은 이미 예열하는 데만도 한참의 시간이 필요하죠. 여러분은 지금 마음이 시키는 대로 당장 무엇이든 도전하고 싶은 이 뜨거운 갈망을 어떻게 마주하고 계신가요? 이 갈망이 결국 우리를 어떤 대담한 행동으로 이끌어가게 될까요? 뜨거운 갈망이 결국 우리의 몸을 움직이게 합니다. 나도 할 수 있다는 젊은 마음의 외침은 이제 현실의 행동으로 이어지죠. 이 단계는 대개 약간의 무모함과 충동적인 결정으로 시작되곤 합니다. 그래, 뭐 별거 있겠어?
하는 30대 시절의 자신감을 장착하고 뛰어드는 것처럼 말입니다. 가장 흔한 도전은 아마 젊은 체력 따라잡기일 겁니다. 유튜브에서 본 50대의 복근 만드는 법 같은 영상을 보고 당장 헬스장에 등록합니다. 등록할 때는 이미 머릿속에 울퉁불퉁한 근육이 새겨져 있지만 현실은 달랐습니다. 젊은 시절 하던 대로 무거운 덤벨을 들고 10년 전보다 3배는 길게 러닝머신을 뛰겠다고 무리하죠. 그리고 그 결과는 대개 다음날 아침에 비명과 함께 찾아옵니다. 또 다른 도전은 디지털 트렌드 따라가기입니다. 요즘은 다 이걸로 소통한다던데? 하는 생각에 젊은이들이 쓰는 복잡한 SNS 계정을 잔뜩 만들고 생전 처음 보는 유행어와 밈을 이해하려고 노력합니다. 친구들과의 단톡방에서 오운항 같은 신조어를 자신있게 사용해보지만 반응은 싸늘할 때도 있습니다. 마음은 최신형 스마트폰의 속도를 따라가고 싶지만 손가락은 자꾸 엉뚱한 버튼을 누르는 거죠. 새로운 앱을 설치하는 일 자체가 마치 고대 문명을 해독하는 것만큼이나 어렵게 느껴지기도 합니다. 이 모든 행동은 젊은 마음이 주도한 순수한 열정의 표현입니다. 문제는 이 열정이 현실적인 신체 조건이나 현재의 학습 능력을 간과한다는 데 있습니다. 예를 들어 갑자기 새로운 사업을 시작하겠다고 의욕이 넘쳐 며칠 밤을 새우지만 다음 날 찾아오는 극심한 피로와 회복되지 않는 컨디션은 젊은 시절과는 확연히 다릅니다. 몸은 이제 좀 쉬자라고 강력하게 신호를 보내는데 마음은 무슨 소리야? 아직 해 뜰 때까지 멀었어. 라며 반항하는 격이죠. 하지만 이런 서투른 시도들 속에서도 우리는 잠시나마 되돌아간 듯한 기분을 느낍니다. 땀을 흘리며 운동할 때는 잊고 있던 활력이 되살아나는 것 같고 새로운 지식을 배울 때는 뇌가 깨어나는 듯한 짜릿함을 느낍니다. 이 짧은 성공의 달콤함이 우리에게 아직 늦지 않았다는 착각 혹은 희망을 심어줍니다. 하지만 과연 이런 젊은 마음의 속도대로 계속 달려나갈 수 있을까요? 안타깝게도 우리의 몸은 곧 현실의 차가운 벽을 보여줄 것입니다. 불타오르던 젊은 마음의 도전은 이제 피할 수 없는 현실의 벽에 부딪힙니다. 우리의 몸은 정직하고 냉정하거든요. 마음이 아무리 나는 30대 라고 외쳐도 무리하게 시도했던 모든 행동의 대가는 결국 육체의 한계와 고통이라는 이름으로 되돌아옵니다. 이 단계는 우리를 가장 크게 좌절시키는 어쩌면 가장 고통스러운 순간일지도 모릅니다. 가장 먼저 찾아오는 시련은 아마 부상일 겁니다. 의욕적으로 시작했던 고강도 운동은 근육통을 넘어 예상치 못한 부상으로 이어집니다. 젊은 마음이 시키는 대로 무거운 것을 들다가 허리를 삐끗하거나 갑자기 뛴 마라톤에서 무릎에 심각한 무리가 옵니다. 병원에 누워 물리치료를 받는 순간 우리는 비로소 깨닫습니다. 내 몸은 더 이상 예전의 몸이 아니구나. 좌절감은 여기서부터 시작됩니다. 열정은 그대로인데 몸이 나를 배신했다는 씁쓸함이 밀려오죠. 단순히 육체적인 고통만이 아닙니다. 새로운 것을 배우려던 시도 역시 생각보다 더딘 속도에 지쳐버립니다. 마음은 하루 만에 숙달하고 싶지만 집중력은 금방 흐트러지고 어제 외운 내용이 오늘 아침이면 흔적도 없이 사라져버립니다. 이럴 때 젊은 세대가 새로운 기술을 며칠 만에 습득하는 것을 보면 더 큰 상대적인 박탈감을 느낍니다. 나는 왜 이렇게 느려졌을까? 하는 자책감이 마음의 젊음을 갉아먹기 시작합니다. 이러한 좌절은 우리의 삶 전반에 걸쳐 위기로 다가옵니다. 에너지가 고갈되면서 사람들을 만나는 것도 힘들어지고 전에 없이 무기력함이 찾아옵니다. 젊은 마음으로 세상에 도전하려 했던 그 모든 노력이 오히려 나를 더 힘들고 지치게 만들었다는 사실이 우리를 더욱 깊은 고민에 빠뜨립니다. 내가 너무 헛된 욕심을 부린 건 아닐까? 그냥 나이에 맞게 편안하게 살아야 하는 걸까? 라는 근본적인 질문이 머릿속을 맴돕니다. 이처럼 몸이 보내는 강력한 경고 신호를 받고 여러분은 어떤 선택을 하셨나요? 많은 사람이 이 지점에서 도전을 포기하고 다시 익숙했던 일상으로 돌아가 버리곤 합니다. 하지만 정말 이대로 우리의 젊은 마음을 포기해야만 할까요? 젊은 마음을 유지하는 것과 젊은 몸을 흉내내는 것은 완전히 다르다는 통찰입니다. 몸이 나에게 보내는 경고 신호는 멈추라는 명령이 아니라 방식을 바꾸라는 조언이었음을 비로소 이해하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몸과 마음의 불일치를 조화로 바꾸는 결정적인 순간, 즉 돌파구입니다. 가장 먼저 찾아오는 통찰은 존중입니다. 더 이상 내 몸을 무시하고 억지로 30대의 페이스에 끼워 맞추려 하지 않습니다. 대신 지금의 몸이 가진 강점과 한계를 객관적으로 바라봅니다. 젊은 시절의 몸이 양적인 에너지로 움직였다면 이제는 질적인 효율로 움직여야 한다는 것을 깨닫는 거죠. 예를 들어 예전처럼 헬스장에서 무거운 역기를 드는 대신 요가나 필라테스처럼 내 몸의 유연성과 코어 근육을 단련하는 방식으로 바꿉니다. 속도는 느려졌지만 자세는 더 정확해지고 부상 위험은 현저히 줄어듭니다. 이러한 통찰은 우리가 세상을 바라보는 방식에도 영향을 미칩니다. 젊은 마음의 열정은 그대로 유지하되 경험의 지혜를 더하는 겁니다. 새로운 사업을 무작정 시작하기보다는 내가 오랜 세월 쌓아온 전문성을 바탕으로 더 신중하고 체계적인 계획을 세웁니다. 젊은이들의 속도를 따라잡으려고 안간힘을 쓰는 대신 나의 속도에 맞춰 꾸준히 배우고 성장하는 지속 가능한 성장의 가치를 발견하는 거죠. 이 통찰의 핵심은 조화입니다. 젊은 마음의 불꽃을 꺼뜨릴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그 불꽃이 지금의 몸이라는 그릇 안에서 안전하고 효율적으로 타오를 수 있도록 연료와 방식을 바꿔주는 것입니다. 마음에 있는 가능성을 현실의 몸이 허락하는 능력에 맞춰 재설정하는 작업이라고 할 수 있죠. 무모한 도전 대신 신중하고 의미 있는 도전을 선택하는 지혜가 생깁니다. 이 통찰을 얻게 된 여러분의 마음은 이제 무엇을 하라고 속삭이고 있나요? 몸을 존중하면서 젊은 마음의 불꽃을 유지하는 지혜는 이제 우리의 일상에 구체적인 변화를 가져옵니다. 우리는 더 이상 과거의 나를 쫓아가지 않고 가장 생산적이고 행복한 지금의 나를 만드는 데 집중하게 되거든요. 이것이 바로 몸과 마음이 서로를 인정하고 조화롭게 적응해 나가는 과정, 진정한 의미의 변화입니다. 가장 눈에 띄는 변화는 생활 습관의 재정비입니다. 예전에는 늦은 밤까지 무리하며 젊음을 과시했다면 이제는 충분한 수면과 균형 잡힌 식사가 최고의 에너지원임을 깨닫습니다. 젊은 마음의 아이디어가 샘솟을 때도 무작정 밤샘 작업에 돌입하기보다는 아침 일찍 맑은 정신으로 시작하는 루틴을 만듭니다. 몸을 혹사시키지 않으면서도 창의적인 영감을 극대화하는 방법을 터득한 것입니다. 도전의 방식도 완전히 달라집니다. 젊은 마음이 새로운 것을 배우고 싶어 하면 이제는 속도를 늦춥니다. 하루에 10시간씩 몰아서 공부하기보다는 매일 30분씩 꾸준히 투자하는 작은 승리 전략을 택합니다. 이 30분은 몸에 무리를 주지 않으면서도 지속적인 학습으로 이어져 결국 큰 성과를 만들어냅니다. 예를 들어 숏폼 영상 제작에 도전할 때도 복잡한 편집 기술을 한 번에 마스터하려 하지 않고 흥미로운 기획과 메시지 전달에 집중하는 것처럼 말입니다. 무엇보다 큰 변화는 마음가짐의 변화에서 옵니다. 우리는 젊은 마음이 가진 에너지를 비교나 경쟁이 아닌 공헌과 성숙으로 돌립니다. 젊은 세대의 속도를 따라가려 애쓰기보다는 내가 가진 지혜와 경험을 공유하는 멘토의 역할을 자처합니다. 내면의 젊음은 새로운 것을 배우는 학생의 열정으로 발현되지만 동시에 후배들을 이끌어주는 스승의 여유로움도 갖추게 되는 것이죠. 몸이 느려진 만큼 우리는 오히려 더 깊이 생각하고 더 신중하게 결정하며 더 따뜻하게 관계를 맺는 숙련된 삶의 아름다움을 발견합니다. 이렇게 새로운 균형점을 찾은 우리의 삶은 이제 어떤 열매를 맺게 될까요? 몸의 한계를 인정하고 마음의 젊음을 현명하게 사용하기 시작하면서 우리는 예상치 못한 새로운 성취들을 이루게 됩니다. 가장 큰 성취는 지속 가능성입니다. 무리한 도전을 멈추고 꾸준함을 선택하면서 우리는 지치지 않고 원하는 목표를 향해 전진할 수 있게 됩니다. 예를 들어 갑자기 시작했던 고강도 운동은 포기했지만 매일 아침 가벼운 스트레칭과 산책을 습관화하면서 오히려 몸은 더 유연하고 건강해집니다. 마음의 젊음이 원하는 활동적인 삶을 몸이 무리 없이 받아들이게 된 것입니다. 새로운 지식이나 기술 습득에서도 놀라운 결과가 나타납니다. 젊은 마음이 원했던 디지털 역량 강화는 이제 서투른 흉내내기가 아닙니다. 나의 전문성을 바탕으로 새로운 도구를 접목하자 효율성이 극대화됩니다.
예를 들어 오랫동안 쌓아온 경력과 지혜를 젊은 세대가 사용하는 SNS나 숏폼 콘텐츠에 담아내기 시작하자 오히려 깊이 있는 젊음으로 인식되며 큰 반향을 얻게 됩니다. 젊은 마음의 열정에 경험의 연륜이 더해져 그 누구도 흉내낼 수 없는 나만의 콘텐츠를 만들어내는 거죠. 이러한 성공의 결과는 우리에게 엄청난 자신감을 선물합니다. 더 이상 나는 나이가 들어서 안 되라는 자기 제한적인 생각에 갇히지 않습니다. 몸이 약해졌다는 사실을 인정하지만 마음의 젊음과 지혜가 그 약점을 상쇄하고도 남는다는 것을 스스로 증명했기 때문입니다. 이 자신감은 표정과 태도에서 드러나며 주변 사람들에게 긍정적인 에너지를 전파합니다. 우리는 이제 나이를 초월한 자신만의 페이스로 살아가는 멋진 사람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젊은 마음이 이룬 가장 놀라운 성취는 무엇이었나요? 이 성장 과정을 통해 우리는 육체의 한계를 넘어선 진정한 행복은 무엇인지 깨닫게 됩니다. 우리는 몸은 약해지는데 마음은 아직 젊습니다라는 이 딜레마를 마주하고 좌절을 겪었으며 마침내 조화라는 이름의 돌파구를 찾아냈습니다. 우리의 젊은 마음은 무엇을 갈망했을까요? 단순히 젊음 그 자체가 아니라 세상과 연결되어 의미 있는 존재로 살아가고 싶은 욕구였습니다. 이제 우리는 몸의 한계를 탓하기보다는 이 한계가 오히려 삶의 방향을 효율적이고 의미 있는 곳으로 이끌어주는 나침반이었음을 인정합니다. 이 조화로운 삶의 가장 큰 수혜자는 바로 우리 자신이지만 이 성취는 우리에게만 머물지 않습니다. 우리는 이제 다음 세대에게 느림의 지혜와 꾸준함의 힘을 전파하는 메신저가 됩니다. 빠르게만 달려가려는 젊은이들에게 멈춰서서 내면의 목소리를 듣고 몸을 존중하는 삶의 방식을 보여주는 것, 그것이야말로 젊은 마음이 나이든 몸으로 이루어내는 가장 아름다운 공헌이 됩니다. 결국 몸의 노화는 피할 수 없는 자연의 순리입니다. 하지만 마음의 젊음은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능동적인 가치입니다. 이 젊음은 나이를 먹을수록 더 깊어지고 더 단단해지고 더 향기로워질 수 있습니다. 몸이 약해질수록 우리는 내면의 성장에 집중하여 진정한 의미의 젊음을 획득하게 됩니다. 마치 오래 묵을수록 깊은 맛을 내는 포도주처럼 말입니다. 마무리하면서 여러분에게 다시 한번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몸의 속도는 느려졌지만 여러분의 젊은 마음은 지금 가장 소중한 무엇을 위해 뛰고 있습니까? 그 대답이야말로 여러분이 찾은 삶의 황금률이며 이 복잡한 시대를 살아가는 모든 이들에게 전해줄 수 있는 가장 값진 메시지가 될 겁니다. 여러분의 젊은 마음이 앞으로도 힘차게 이끌어갈 멋진 인생 이막을 응원합니다. 여러분의 아름다운 성장을 계속해서 응원하고 함께하겠습니다. 행복담소였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사랑입니다.